예, 여러분. 오늘 그 질의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분 등가 회로 및 풍력발전 출력계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대칭분 등가 회로, 즉 송배전공학 하나 끊고 그다음에 발전의 출력계수 하나 끊고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 질의에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이니까 어제 왔던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 자, 고장점에 지락 저항이 있는 경우와 중성점 접지 저항이 있는 경우에 대칭분 등가회로와 발전기 기본식의 대칭분 등가회로는 다른 회로이고, 고장점에 지락 저항의 경우 영상분 등가회로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선 지락되면 지락점에 고장 저항이 있겠죠. 그 고장점의 지락 저항이 영상분 등가회로에서 제외되는 것이냐? 물론 아니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영상회로의 정의. 그러니까 대부분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를 확인하지 못하면 지금 같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보세요. 삼상을 일괄하고 이것과 대지와의 사이에 단상 전압을 인가하고 단상 전류가 흐르는 범위의 회로, 이게 바로 영상회로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삼상을 일괄하고 맞지요? 이것과 대지와의 사이에 단상 전압입니까? 단상 전원입니까? 예,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단상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단상 전압은 뭐예요? 하나의 상과 대지와의 사이의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만 해당되는 거냐면 상전압 안에서만 회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상 전압이 아니고 단상 전원입니다. 단상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 기전력도 단상 전원이 될 수가 있고 단상 전압도 단상 전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자 회로가 구성되는 전체를 보면 단상 전원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만 단상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상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회로 내에 영상 전원이 존재하는 것이지 영상 회로 내에 영상 전압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의 명확지 않은 해석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이따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 중성점 접지 방식에 따른 건전상의 전압 비교. 자, 중성점이 직접 접지일 경우에는 영상 임피던스를 제로로 했고요. 비접지일 때는 영상 임피던스를 무한대로 해서 건전상의 전압 비교를 해주었다. 제가 그 얘기죠. 전압 비교를 해주었는데 0과 무한대는 중성점 접지 저항의 값이고 영상 임피던스에는 선로 및 변압기 발전기, 그다음에 영상 임피던스가 포함될 텐데, 자, 실제 계통에서도 선로 및 변압기 발전기 영상 임피던스는 접지 저항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0을 무시하고 접지 저항값만 고려해서 설명하여 주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질의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것에 대한 답변도 1번과 2번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좀 전에 그 질의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보실까요? 자, 대칭분 회로이죠. 자, 영상 회로입니다. 영상 회로 정의를 자세히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3상 1회선 송전선에서 단자 ABC를 일괄하고, 자,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이것과 대지와의 사이에 단상 뭡니까? 전원을 넣은 단상 전원. 단상 전압이 아니고요. 단상 전원입니다. 단상 전원을 넣어서 이 회로망에 단상 교류를 흘려준다. 이때 이 단상 교류가 흘러가는 범위의 회로가 영상 회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단상 전원과 단상 전압이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단상 전압이다라고 하면 이 한 상과 대지와의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단상 전압이죠. 네, 그러면 이 단상 전압 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한 해석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단상 전압으로 하게 되면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기 임피던스 전압 강화,
이거는 단상 전압에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포함이 될 수가 없죠. 왜? 단상 전압은 여기서 나타나는 전압이니까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발전기에서 나오는, 또 내지 뭐 변압기에서 나오는 이 전원에 의한, 요 부분까지 해석이 이 단상 전압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상 전압과 단상 전원을 구분해서 해석해야만 된다. 이런 말이고, 자, 그럼 단상 회로는 이 단상 전원을 인가하였을 때의 구성되는 회로. 왜?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이 단상 전류가 흐르는 범위의 회로가 바로 영상 회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 영상 회로에서의 영상 전류는 얼마입니까? 그럼 IA, IB, IC 이렇게 했고, 영상 전압을 얼마입니까? VA, VB, VC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때 VA, VB, VC는 뭡니까? 다 단자전압입니다. 단자전압. 네, 이 단자전압.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발전기의 기본식에 V0는 마이너스 I0에 G0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임피던스는 이게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임피던스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만약 이게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I0에 원래 G0에다가 3RN이다. 이게 뭐 RN이라고 하면 RN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G0는 뭡니까? 이때 G0는 이 회로 내에서 이 부분을 뺀 나머지 것에 대한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가 지락사고 발생했다. 이때 지락 전류가 지락정이 RF다라고 하면 이 RF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죠? 왜? 탄상이기 때문에. 이 단상 전압이기 때문에. 단상 전압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전체 회로는 단상 전원이기 때문에 전체 회로에 대한 중성적 접주장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서 전체 값이 사실은 다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상 전류 I0를 구하게 되면 지락 저항도 없고요, 중성점 저항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지냐면 G0, G1, G2분의 EA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런데 이게 없을 때 지락 저항이 있다, RF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3RF가 여기에 들어갔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RN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기도 또 어떻게 돼? 3RN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의 영상 전류는 뭐예요? 이 전체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영상 전류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전압은 뭡니까? EA, 여기의 전압, 이게 바로 영상 전압이 되는 것이고요. 이 나머지 전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영상 임피던스가 되는 것이죠. 영상 임피던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영상 전원과 영상 전압을 정확히 구분만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의를 주셨는데, 자, 중성점 접지를 할 때, 직접 접지는 임피던스를 제로로 했고, 비접지를 할 때는 임피던스를 무한대로 하셨는데, 그건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책에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하면 비접지 방식은 뭐라고 합니까? 무한대로 합니다. 직접 접지 방식은 제로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비접지는 접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영상 회로가 구성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임피던스가 무한대. 이건 뭐 그냥 직감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접지 방식은 임피던스가 제로다? 아니, 회로가 구성되면 그 회로 안에 변압기도 있고 선로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제로지? 이 제로가 말이 되나?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게 소우 리액터 접지 방식입니다. 이 소우 리액터 접지 방식의 접지의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L에 의해 흐르는 전류와 그 다음에 이 세 개, 그죠? 대지정전 용량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제로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3ωC라고 얘기했고, 여기를 XL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게 3 오메가 C분의 1이 되면 소 리액터 접지 방식의 병렬 공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변압기도 있고 여기 선로도 있는데 그럼 왜 포함을 안 시켰지?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어떤 원리들을 고민하고 할 때는 최소한 단순화시키는 게 원안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화시킨 다음에 하나씩 해석할 걸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도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XT로. 그러니까 XT가 존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3분의 XT로 이제 이걸 빼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 원리를 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씩 적용을 해줘야 돼요. 반영을 해줘야 될 것들은 반영을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것은, 직접 접지 방식은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중성점을 바로 대지로 그냥 인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저항을 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선을 갖다 땅에다 그냥 꼽았다 이런 말입니다. 선을 갖다 꼽았다. 그럼 선을 갖다 꼽았다 그러면 선에는 임피던스가 없을까요?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꼽으면 여기 접촉 저항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를 본다. 일단은 재료를 보고 계산을 해본다. 그래서 가장 가혹한 조건들을 갖고 따지는 거죠. 가혹한 조건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이 하나의 회로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면 변압기 선로 다 존재하겠죠. 변압기, 선로 다 임피던스 존재합니다. 그러나 0으로 놓고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0으로 놓고 계산해서 단순화시킨다. 왜? 이게 이것보다 크다 작다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 계통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계속 어떤 값으로 수렴해 가요. 왜 그러냐면 계통이 점점 확대가 되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죠. 왜? 병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건 없지만 여지간 이 계통 쪽의 임피던스 값은 우리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반영하면 되겠지만 처음에 개념을 잡고 어떠한 원리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식을 단순화시키고 값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저하고 약간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지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계통이 커지면 결국은 0으로 수렴해 간다. 이거를 이제 참고하시면서 단순화시키는 작업으로 값을 책에서도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답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